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엇갈린 전망으로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막판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9%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날과 동일하게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피격으로 고조된 중동 내 긴장과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도 같은 쪽으로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불확실성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2.9%로 조정하고 우리나라의 전망치 역시 0.3%포인트 낮춘 1.1%로 전망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미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한자리에 앉아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현지 시간 19일 최선희 제1부상이 미국에 대한 대화 제의에 이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수주 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0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면서 어제 2080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IT 종목들이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이 53,000원대 액면 분할가 이후로 가장 높은 종가를 어제 시장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4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삼성전자만 2,4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 다른 종목들을 매도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주는 사이에 어제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힘을 받던 테마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크게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 기조 이어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몰 딜러도 우리 시장이 함께 힘 받을 수 있다는 분석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다시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의 무역정책 독주가 기업 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은 이틀간의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외신들은 이번에는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이번에는 스몰 딜러도 우리 시장 힘 받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나오는 얘기 조금 좋은 얘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관련돼서 또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죠. 여기서 차관급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역 협상 관련돼서 잠정적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쪽으로 미리 약간 설레발을 내는 어떤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그만큼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이어지는 실무회담인 만큼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이제 대거 수입하는 쪽으로 특히 이번에 실무회담 측에서 미국의 농가까지 방문을 한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만큼 가서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또 결정을 하겠다라는 쪽과 함께 약간 쇼도 있죠. 그런 쪽에서 뭔가 보여주기 식의 결과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쪽의 현상도 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추가 연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화웨이 제재까지 완화를 하면서 그에 따른 약간 어떤 주고받는 흐름들이 조금 더 완화된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회담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어떤 격상된 10월 초에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요. 벌써 13차례 어떤 실무회담을 가지면서 그동안 한 게 뭐냐 계속 여러 가지 글로벌 지표만 안 좋아졌고 어떤 명분만 남아있는 채 실리는 다 잃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 요인들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스몰딜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점진적인 합의 관련된 쪽에서 어떤 기대감은 높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 스몰딜 이상으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상으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분야,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밖에 보조금 지급 얘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협상이란 거는 특히 양측이 모두 어떤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더 이상 어떤 여파가 더 커지는 거는 방지하자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일단락 그리고 또 봉합된다는 의미 쪽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10월 초에 대한 분위기를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양측을 보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느낌.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돈육 가격을 필두로 한 식품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지표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들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물가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부양책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 쪽에서 약간 미국 측에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당연히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게다가 또 어떤 트럼프의 재선을 앞둔 상황 쪽에서 텃밭이라고 하는 어떤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즉 제조업 쪽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농가까지도 불만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정 수행률이 38%대까지 떨어진 상황 쪽에서 40%대 이하라고 하게 되면 재선이 힘들다라는 분석을 누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스몰딜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시장은 일단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미중 무역 분쟁이 1년 반 정도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많이 빠진 국가가
이를 통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특히 대표적으로 수출 의존도 높은 나라는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더 올라가는 게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역 분쟁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쪽은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이 무역 분쟁을 계속 먼저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자국의 여러 가지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들, 대표적으로 무역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빌미를 통해서 이어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저수요라든가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딜레마를 이런 무역 협상으로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일단 경기가 다시 꺾이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흐름들 쪽엔 일조할 수 있어도 아마 큰 그림상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던 그때부터 시작됐던 경기에 대한 개선세 흐름들의 어느 정도 다시 침체나 정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흐름들은 돌리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그림상은 아마 어떤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큰 흐름들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어떤 변화기 될 감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제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다시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 나왔는데요. IHS 마켓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점유율이 47%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주가 좋고요. 삼성전자나 글로벌 메이커들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업황이 불황인데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약간 치킨 게임의 성격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기술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가거나 확대시켰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디램 같은 경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그 제조사가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게 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현상이 나온다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쪽에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어떤 다른 회사 걸 쓴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은 회사 걸 쓰겠다라는 입장이 좀 더 공고해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47%대, SK하이닉스가 좀 떨어져서 27%대까지 들어오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계속 몰리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낸드 플래시 관련된 쪽도 삼성전자가 3분기에 39%대, 30%대 초반에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는 아마 일본의 도시바가 정전 사태로 인해서 생산량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좋은 현상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된 입지는 더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입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실적과 관련된 P와 Q의 문제 쪽에서 이제 P의 문제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는 하향화가 마무리를 짓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들 동향을 봤을 때는 일단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주력 가격 한 3달러대 이하대에서 가격이 멈춰져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떨어지는 거는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바닥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안 빠진다 그 다음이 오히려 이제 반등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보통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죠. 하락할 때는 영향들이 실적이 그대로 하락세로 두드러지기에 같이 영향을 받다가 저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가격이 만약에 어떤 작년 대비해서 30% 빠졌는데 저점 대비해서 한 5%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효과를 지금 삼성전자가 누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첫 신호탄은 아마 9월 말에 발표될 고정거래 가격, 즉 어떤 대량으로 제조사가 수요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개인적인 흐름으로는 9월 말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데 그치고 10월 달부터 아마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 자체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이런 쪽을 반응하는 쪽이 지금 먼저 한 달 먼저 나오는 흐름들이 아닐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드디어 7조 원대를 넘어서는 쪽으로 나오면서 지난 분기 대비 한 13% 늘어날 걸로 전망하는 만큼 이에 따른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대 그리고 6만 원대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일단 무엇보다 반도체 가격에 따라 달렸다는 관점 쪽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선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도체 가격까지 맞춰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최근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굉장한데요. 물론 대표님께서는 이 갤럭시 노트의 팬이라고는 이야기하셨지만 갤럭시 폴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비싸서 못 삽니다. 쓰고 싶은데 240만 원대인가요? 예, 네.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같이 손가락이 빠르지 않은 사람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약 판매 기간에 10분 만에 동나버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주변에 보면 혹시 갤럭시 폴드 쓰시는 분 보셨나요, 앵커님은? 네, 못 제 보신- 주변에서는 못 봤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만져보고 싶은데 아직 주변에서 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쓴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기는 높죠.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별로 물량이 풀리지 않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뜨겁고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라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약간 명품 느낌 이쪽에 대한 현상이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인기가 높다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국내도 오늘 또 새벽에 관련돼서 예약 판매가 2차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의 또 매진이 있겠죠. 자급 제품 관련돼서 매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쪽에서 2차 출시국이라고 하는 유럽 쪽에서도 당일날 오전 중에 판매가 거의 완판됐다라는 뉴스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측면인데 게다가 해외 판매가가 환율 때문에 국내보다 한 40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도 잘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일단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삼성전자가 노리는 전략과 어느 정도 좀 맞아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갤럭시 폴드라는 혁신적이고 기술 관련돼서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를 약간 그러니까 즉 찔끔찔끔 풀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은 많이 늘릴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뜨겁다라고 하는 반응은 9월 27일 날 미국의 갤럭시 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여러 가지 IT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시장 반응을 확인하게 되면 미국 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은 아마 이제 아이폰 11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날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말에 아이폰보다도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인기가 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전략이 약간 물량도 거의 공급하지 않는 상황 쪽에서 시장 반응만 보다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에 따라서 아마 어떻게 보면 갤럭시 폴드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만 어떤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직 여파는 어떤 수혜주 쪽으로 바라보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삼성전기라든가 대표적으로 SKC 코롱 PI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지금 PI 필름 관련돼서 일본 쪽에서 소재를 공급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본 수출 규제와 함께 어떤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대한 그 관련된 쪽의 공급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한국의 SKC 코롱 PI 쪽으로 돌리지 않았을까로 지금 많이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오는 실적 변화와 기대감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근데 아직 지금 현재 흐름만 보게 되면은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혁신이다라는 평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중적인 수요까지 끌어내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에 대한 실적의 변화나 기대감들은 아직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미국 출시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련주에 대한 재조명과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반응과 그에 따른 삼성전자 전략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짚고 왔고요. 이어서 반등 나오고 있는 업종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철강 업종들이 저점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철강 업종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포스코가 9월 달에 한 10% 올랐고요. 현대제철이 한 7% 올라오다 보니까 저점대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만큼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들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아마 시장이 안정을 받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그런 관점 쪽에서 반응이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보다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인 평가 흐름들이 코스피의 PBR 자체가 0.8배도 안 되는 수준에서 빠졌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자산 대비 저평가의 대표주, 어떤 철강주도 이를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가 0.46배, 0.5배도 안 되네요. 거기다가 현대제철은 0.33배, 너무 심하죠.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은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좀 좋아지는 소식들, 대표적으로 중국의 수입 철광석 가격이 8월달 대비해서 13% 올랐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어제 10월달 이제 국경절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에서 대기의 질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철강 감산을 할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어떤 국내 철강사들도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가 화학 같은 그러니까 즉 중화학 쪽의 대표적인 투자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게다가 중국 제조업 지표가 그래도 차이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50대를 넘어가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기대감이 높아지는 수준 쪽에서 중국 관련된 쪽의 변화가 어떤 철강주 쪽에서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산 대비한 저평가 매력은 뛰어나죠. 이런 쪽으로는 지금 같은 가격대 부분에서 샀다가 언제든지 팔면은 그래도 저평가를 해소할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은 높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자산 대비 저평가는 뚜렷해도 실적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직 확실하게 답을 주기가 힘들다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작년 대비 실적은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수요에 대한 기반이 공고할 것이냐. 즉 지금 같은 글로벌 경기의 부진함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이 바닥이고 개선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터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한 부분들이 수요 쪽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수요에 대한 기반들이 그렇게 크게 그리고 단단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움직임들은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세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예상하면 V자식의 그리고 강한 추세에 대한 변화들은 아직 조금 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관점들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합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가 어제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관심 가지는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배경 짚어주시죠. 네, 우선 장기금도 유도 목표도 이제 0% 정도로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앞서 미국과 유럽이 잇따라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일본의 금리 결정에 좀 관심이 쏠렸는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OJ는 대신에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위한 모멘텀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다음 달 회의에서 경제와 물가 동향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좀 경계감을 드러냈고요.
이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은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소비세를 8%에서 10% 올릴 예정인데 세계 경기 불안에 더해서 내수까지 위축될 위험이 이제 큰 상황입니다. BOJ는 앞서 지난 7월 회의 성명에서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모멘텀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추가적인 금융 완화 조치를 강구한다고 내용을 넣었는데요. 우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예방적인 추가 완화 가능성을 좀 시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구는 이번 성명에도 그대로 포함된 현재 상황이고, BOJ는 또 국채 보유 잔고 증가 목표를 연간 약 8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880조 정도로 유지하고 탄력적인 매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국채 이외 자산 매입 방침에 대해서는 ETF의 보유 잔고를 연간 약 6조 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을 연간 900억 엔으로 정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신문에 따르면은 이 BOJ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 같은 그 내수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 하향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밝혔고요. 경기 회복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다음 달 금융정책 회의에서는 경기나 물가에 대한 영향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연준이 정책금리 목표를 기존 2에서 2.2%에서 1.75에서 2%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무역 전쟁과 같은 이런 경기 침체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 직후에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잇따라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금융 완화로 돌아섰고요. 브라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6%에서 5.5%로 0.5%로 내리기로 했고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0.5% 내린 이후에 연속으로 금리 내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당국이 대외 환경이 우호적이고 물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진한 경제를 적극 도우려 과감한 금리 인하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브라질 정책 금리가 올해 안에 4.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전망했고요. 이 연준 결정 이후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정책 금리를 각각 0.25% 하향 조정했는데 이들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와에 고정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팩을 운영하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즉시 금리를 2.5%에서 2.25% 낮췄고요. 쿠웨이트만 그 기존의 3% 금리를 유지했는데 이 달러 폐거제인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국제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동결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글로벌 금리 상황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독주가 기업 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미국 대기업들의 그 경제 전망이 좀 우울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정책 같은 무역 정책 독주가 기업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정했는데요. 미국 2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모임이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자체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망 지수가 3분기 하락세를 기록했고 특히 고용, 투자, 매출 같은 핵심 3대 세부 품목이 모두 부진해 보이면서 미국 경제의 경고등이 커졌음을 보였습니다. 이 대기업 CEO들의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분기별 경제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10.3에서 급락한 79점, 9월보다 10.3포인트 급락한 79.2로 추락했고요. 기준선 50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 전망이 낙관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3대 세부 항목이 모두 내리막 움직임을 보여 내용은 좋지 않았음을 보여줬고요. 이 CEO들의 고용 계획, 또 자본 투자 계획, 매출 전망 모두 3분기에 위축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CEO들의 미국 무역 전쟁이 지난 1년간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못했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같은 이 보호주의 정책과 중국 등의 보복으로 매출의 일부 또는 매우 심각히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은 미국 무역 정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고 4분의 1은 자본 지출이 위축됐다고 답했고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CEO죠. 조슈아 볼튼 같은 경우에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이 브레이크 위에 발을 놓고 간간히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이 볼튼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성장과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곳곳에서 잡음과 부작용이 부르고 있는데 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몰아붙이면서 작년에 합의한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은 의회에서 아직 비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과는 이제 무역협상 지지부진하면서 무역전쟁 심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노동 환경기준 약화 그리고 관제 규정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비준에 까칠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중국과 무역전쟁은 이제 내년이 돼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이 탄탄한 자리를 잡기 시작할 정도로 타협 기미가 지금 안 보이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중국 건국 기념일을 감안하면서 2주 연기하고 이에 중국의 미국산 콩, 돼지고기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흐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 않나 보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던 이번 달 초에 중국 제품 1,120억 달러에 거치에 15% 관세를 물리기도 했는데요. 우선 그 CEO들의 어떤 양질의 노동자 고용 그리고 유지, 규제 등 같은 여러 걱정거리 가운데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좀 우려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그 주주이익 최우선을 버리고 고객 노동자, 납품업자, 또 지역 공동체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는 게 우선 어쨌거나 오해가 있는 상태고 비즈니스 아웃 테이블은 이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을 좀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 추후에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의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선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불신을 마무리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실무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니 계속 뉴스는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아이거의 디즈니 CEO가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가 아직 살아있다면 애플과 디즈니 합병을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흥미로운데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밥 아이거 디즈니 태국 경영자가 최근에 베니핏 페어에 실린 자신의 최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애플을 창업한 잡스 전 CEO는 2011년 10월 5일에 최장은 투정을 좀 타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이거 CEO가 얘기했던 내용이 스티브가 죽고 난 후 애플이 여러 성공을 거두었지만 스티브가 여기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흥분되던 순간들은 항상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스티브가 나누고 싶은 대화를 내 머릿속에 내보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스티브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회사를 합병하거나 적어도 그런 가능성을 매우 진지하게 논의했을 것이라고 고백했고요. 두 회사가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게 되는 부분을 의식한 발언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거는 자서전에서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했을 때도 언급하면서 잡스 전 CEO와 관계에 대해서 쓰기도 했는데 픽사는 잡스 전 CEO가 애플을 잠시 떠날 때 설립했던 회사인데요. 2006년 74억 달러의 디즈니 인수되면서 잡스 전 CEO가 디즈니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거 CEO는 이제 2011년 애플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지난주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개시를 발표함과 동시에 사임했고요. 애널리스트의 애플과 디즈니를 규모로 볼 때 협상이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도 두 회사가 합병할 가능성은 수년간 예상이었습니다. 애플은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고요. 디즈니의 시가총액 2,460억 달러면서 기업 가치는 무려 300억 달러가 넘는 걸 추산되고 있는데 우선 애플이 지난 10일에 자체 구독형 스트리밍 TV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11월 10일부터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4일 밝혀서 굉장히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두 사람은 잡스가 창업한 픽사를 지난 2006년에 디즈니가 7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는데요. 합병 이후에 잡스는 디즈니 이사회, 아이거는 2010년 애플 이사회에 합류했는데요. 애플의 동영상 스트리밍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이거는 지난주 애플 이사회에 좀 물러난 현재 상황이고 또 여기에 또 미국 정부의 규제로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로 두 기업의 합체 가능성도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양 스트리밍에 관심을 보이는 현재 상황과 미국 정부의 규제가 있는다고 한다면 두 회사 합병은 당분간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GM 노동자들이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백악관이 파업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 사태에 개입 중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 폐쇄된 오하이오 조립 공장을 재가동시켜 파업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레디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정책국장이 이 같은 임무를 맡아서 대화에 나섰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제 대화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덧붙였고요. 우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이 원한다면 정부의 중재는 언제나 가능하다 밝히면서 파업이 신속히 해결을 바라고 또 GM 제조 공장이 해외에서 생기길 원치 않는다라면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드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개입설에 대한 폴리티콜 보도 내용을 좀 부인했는데요. 커들러 위원장과 나바로 국장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는 GM과 미국 자동차 노조 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는 공정하고 빠른 결론을 기대한다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GM 측도 설명을 통해서 백악관이 협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면은 실제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 공장이 있는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에서 2016년 대선 당시 승리했지만 이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오하이오주 공장을 닫은 이래 공장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줄곧 GM을 압박했습니다. 이 폴라티코에서는 백악관의 중재 시도가 성공할 경우에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했고요. 한편 GM 파업이 이칠 때를 맞는 가운데 노사 협상이 진척을 좀 보이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GM 노동자가 소속된 UAW의 브라이언 로드베크 대변인은 대화하고 있으며 진전이 있다 말했고 GM 측은 이날 임금 인상과 함께 미국 공장 70억 달러, 또 5,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 분배 확대, 또 선도적인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의 각각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전기 픽업 트랙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고요. AP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노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가격 인상되면서 자동차 제조사의 비용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제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형급 태풍이긴 하지만 북상하면서 중형급으로 세력이 더 크고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쯤에 남해로 진입하겠고요. 그 이후에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말인 내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많은 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가을의 초기인 만큼 이제 날씨 또한 급격하게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몸을 움츠릴 정도로 추워졌는데요. 또 금방 겨울이 오겠구나 싶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선 안팎으로 선선하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9도가량, 대구는 10도, 춘천은 11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에는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닫고 주무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여분의 외투를 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역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제주도는 낮부터 흐려지다가 저녁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항해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 반면 남해 지역으로는 비와 함께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출항하기 전에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토요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고와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중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비닐하우스를 점검하시는 등 침수 피해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